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예산 낭비 요인이 많은 보조금 사업과 일회성 행사를 과감히 정리해 예산을 아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지사 당선인 가운데 13명이 예산 낭비라며 쓰지 않겠다는 관사를 김 당선인은 그대로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이 현 도종 사업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공을 들인 평창 평화포럼을 콕 집었습니다. 최 지사가 퇴임 후에도 계속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김 당선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일 행사에 12억 원을 쓰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불분명한 행사에 이런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올해 강원도는 170개 단체에 97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선인은 목적이 불분명한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대신 강원도 이통장 연합회의 한마음 대회 같은 곳에 더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또 일회성 선심성 행사도 과감히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춘천 호수나라 물빛 축제를 꼬집었습니다. 레고랜드 개장 기념으로 9억 원을 썼습니다. 취임하면 불꽃놀이를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예산 더 아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불꽃만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서민들 가슴이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7월 1일 취임식도 하지 않습니다. 강원 도민할 행사에 흡수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기는 강원도지사 관사입니다. 그동안 혈세 낭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 도지사 관사에 대해서 김진태 당선인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관치 행정시대 유물인 관사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도 관사 폐지 권고안을 보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당선인 가운데 무려 13명이 관사를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대구 홍준표, 경북 이철우, 전북 김관영 지사와 함께 관사에 들어갑니다. 원래 생긴 그 취지에 맞게 저는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강원도지사 관사는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건물만 414제곱미터 125평에 달합니다. 김 당선인은 도지사 관사가 있는 춘천에 자택이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난 2020년 속초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대관람차 설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속초시가 평가 방법을 임의로 바꾸는 등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며 속초 시민 1,633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속초시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2020년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속초시가 평가 방법을 임의로 바꿔 탈락했어야 할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강정호 현 강원도 의원 당선인 등 1,633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공익감사 청구건에 대해 2020년 1월 31일 해당 민간투자사업 제안 공모를 공고하면서 평가 항목의 점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속초시가 기재하지 않았고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뒤엔 이미 마련된 평가 방법을 바꾸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제안서 제출 이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법을 임의로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속초시가 처음 공모 지침서에서 정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 점수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방식대로 점수를 매겼을 경우 탈락했을 업체가 결국 바뀐 규정에 따라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담당 과장 A씨와 담당 계장 B씨는 정직, 담당자 C씨는 주의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감사 결과가 끝이 아니고 잘못된 평가로 인해서
업체가 선정된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런 담당 과장과 공무원이 그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평가 방법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속초시는 이들 가운데 중징계 요구를 받은 2명에 대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처분 요구가 감사원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 요구를 도에다가 해야 돼요. 강원도 징계위원회에다가 처분 요구를 해야 돼요. 이게 1개월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속초시가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그동안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진실 규명 요구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올해 3월 춘천시 온이동 주상복합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아파트 문을 열기로 한 대형 아울렛은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도 개점 소식이 없는 상황인데요.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온이동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가 공간. 주상복합 아파트라 주민들은 3개월 전에 입주했지만 상가에는 문을 연 가게는커녕 입점을 준비 중인 곳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지난 3월 4,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110개 내외의 브랜드가 입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설 등록 절차가 늦어지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완강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상가의 60%를 분양받은 아울렛 업체가 춘천시에 상권 영향평가서를 제출해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문제는 지역 상권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반경 1km 이내 전통시장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시장 상인과 소비자, 그리고 대형 점포 대표가 포함된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곳은 풍물시장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이 4곳이나 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인의 차원에서는 지역 상권 보호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현재까지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명동 등 기존 상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권이 들어옴으로써 이 원도심 상권은 전체 다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태입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대규모 쇼핑센터가 생기면 다른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 군데 가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죠. 한 군데 뭉쳐 있으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은 춘천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갈등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허가만 내주고 이제 와서 막상 입점을 하려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지금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잖아요. 춘천시는 개설 등록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는 입장. 기존 상인들의 생존권 주장과 새로운 상권을 통한 소비자들의 권리가 엇갈리는 아울렛 개점을 놓고 갈등 조정의 물꼬가 어떻게 트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이 갑자기 사라지게 됐습니다. 터미널 사업자가 부지를 매각하면서 시민들은 도로변 임시 승강장을 사용해야 할 상황인데 원주시는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단계동 한 도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언뜻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다름 아닌 고속버스 승강장입니다. 원주 시민들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기존 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닌 바로 이곳에서 서울, 대구, 광주를 오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야 합니다. 지난 2월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부지를 팔았고 새 주인이 터미널 퇴거를 요청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차로폭을 조절해 한 개 차로를 만들고 이를 승강장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인데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일대 교통 혼잡도 우려됩니다. 문제는 일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원주시가 몰랐고 제재할 장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터미널 부지이긴 하지만 사유재산 매각 절차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매각 후 통보를 받아 손쓸 틈도 없었다는 게 원주시 입장입니다. 해당 부지는 단계 택지 조성 당시 도로계획상 터미널 용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부지인데 업체는 이를 20년 만에 8배가량 비싸게 팔았고 터미널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정에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상황.
새로 출범하는 원주시장 인수위도 보고는 받았지만 뾰족한 수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도시계획의 안전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후속 조치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후속 조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은 범부처 간 유기적인 협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용호 국회의원은 세종과 제주처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조직, 행정과 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주민자치위원들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당선됐다는 원주 MBC의 보도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공천을 해놓고 이제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매우 비겁하다며 정당이 공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정당 정치이자 책임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의정 공백과 추후 발생하게 될 보궐선거까지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구 이기찬 도의원 당선인에 대해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기찬 당선인이 대학 졸업 증명서를 기반으로 학력을 기재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학점 인정법에 의한 학위 취득으로는 대학교 졸업이라 표기할 수 없다며 이는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4년 폭력전과 허위 기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뒤 3,300만 원의 선거 비용을 7년 동안 반환하지 않다가 당선되니 부동산을 매각해서 갚겠다는 이 당선인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지난밤 영서 지역에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8시쯤 춘천시 동래면 학곡리의 한 도로에서는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쓸러내려온 흙이 도로를 덮치며 차량 통행이 2시간 정도 통제됐습니다. 또 춘천시 퇴계동 농공단지에서도 흙탕물이 한 업체 사무실로 밀려 들어와 내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홍천군 서면 모곡리의 한 도로에서도 낙석이 발생하는 등 밤사이 강원도 소방본부에는 20건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춘천시민연대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방식이 자치경찰 시대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춘천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민단체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권고가 정치 권력과 중앙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라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정부가 경찰 권한의 분산을 바란다면 지난해 도입된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산림항공본부가 효율적인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47대인 산불 진화 헬기를 2027년까지 65대까지 늘리고 노후 기종 13대도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단계에 있었던 야간 진화 헬기도 안전 규정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적극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민통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 진화를 위해 철원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춘천시 선별진료소가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에만 운영됩니다. 춘천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해 선별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2일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춘천시의 선별진료소는 춘천종합체육회관에 설치돼 있습니다. 제10대 춘천시 의회가 어제 열린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지난 4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황환주 춘천시 의회 의장은 10대 의회는 의정활동 전념을 위해 회기 일수를 110일로 확대했고 윤리강령 개정과 국내외 연수보고회 개최, 시민 알 권리를 위한 의정활동 중계 등의 활동과 노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층 젊어진 11대 춘천시 의회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1대 춘천시 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3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 정의당 소속 의원 1명 등 2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퇴임 연설을 통해 민선 7기 춘천시정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춘천시 의회에서 퇴임 연설을 자청해 지난 4년 동안 관점을 바꾸어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방식의 전환 도시를 추진했다며 주민자치회를 통해 시민 주권을 강화했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등으로 기후 위기 극복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환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많았다며 혼선과 불편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민선 8기 춘천시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 필러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 의료기기 메카인 원주로 이전합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리젠 바이오텍은 오는 2025년까지 119억 원을 투자해 문막 동화농공단지 내 4,800제곱미터에 본사와 연구소를 이전하고 14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업은 재생의학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66억 원에 달하는 등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홍천군 남면 행복주택 입주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추가 모집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고령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는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이며 홍천 양덕원에 위치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사무실에서만 접수를 받습니다. 양구군과 우호 교류 및 계절 근로자 사업을 추진해온 필리핀의 딸락주 우호 교류단이 오늘 양구를 찾습니다. 딸락주 우호 교류단은 수잔얍 술리 주지사와 국회의원 당선인 2명과 주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양구군은 교류단과 농업 교류를 비롯해 계절 근로자 파견 사업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수잔 주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